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30살 초반 돌싱으로 엄마와 둘이 살고 있는 채지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모 자식 간 정이 많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모 자식 사이도 사람 대 사람이라 따뜻하게 품어준 기억, 존중해준 세월이 없다면 성인이 돼서 부모를 등지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전 엄마 덕분에 앞만 보고 달릴 수 있었고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망설였지만 과감히 뿌리치고 안녕을 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존경하는 엄마 이야기를 누군가에겐 꼭 전하고 싶었어요. 물론 제 입장에서 써내려가는 거라 제 이야기가 주가 되겠고 엄마 이야기가 부가 되겠지만요. 그래도 제가 필요할 때마다 저의 등대가 되어주신 엄마, 사랑하는 우리 엄마에게 이 사연을 전하고 싶어요. 어릴 때 전 엄마 바라기였어요. 엄마가 좋아하는 일은 뭐든 하고 싶었고 그게 공부였죠. 평생 읍내 오일장에서 야채를 파셨던 엄마는 학교 문턱 가보는 게 소원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씀하셨거든요. 어릴 때 살던 집은 읍내에 가기 위해서 하루 5번 있는 차 시간을 꼭 체크해야 할 정도로 구석진 곳에 있었어요. 엄마가 어릴 땐 그마저도 없어서 학교에 가려면 서너 시간을 걸어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빠 언니들은 나이 터울이 있어서 거뜬히 갈 수 있었지만 어릴 때 약했던 엄만 빠지게 일쑤였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학교에 대한 그리움이 늘 있었던 거겠죠. 엄마, 나 오늘도 100점 맞았어. 진짜? 아, 대견해라 우리 딸. 천재 아냐?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우리 딸 괜히 부담돼서 더 열심히 공부할라. 지금도 충분해. 그러니까 너무 애쓰지 마. 엄만 우리 지혜가 뭘 하든 좋으니까. 제가 5살 때 아빠는 밤늦게 읍내에서 오토바이 타고 집으로 돌아오시다 음주운전 차량과 부딪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타지 사람이 운전하던 차였는데 외진 곳이니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듯 했죠. 뺑소니로 범인을 찾는 데까지도 한참 걸렸던 기억이 어린 나이지만 엄마의 한숨소리와 함께 기억되거든요. 그러니 세상에서 엄마가 해주는 말, 칭찬, 표정, 숨소리 하나까지 반응했던 것 같아요. 엄마를 기쁘게 해줘야지 이 생각뿐이었던 거죠. 그 덕분인지 초중고를 거쳐 남들이 가기 어렵다는 서울대에 떡하니 합격했어요. TV에 나오는 수능 만점자들이 하는 말, 공부가 제일 쉬웠다는 말을 공감할 정도로 정말 올인했으니 가능했을 거예요. 엄마, 창피하게 플랜카드가 뭐야? 왜 창피해? 우리 리에서 제일 잘난 최지혜인데. 내가 건 거 아니야? 동네 사람들이 잔치하고 걸었어. 서울 사람들도 비싼 과외 받으면서 가기 힘든 곳이라며? 대한민국에서 내노라는 대학에 떡하니 붙었는데 뭐가 창피해? 나는 세상에서 우리 지혜가 제일 자랑스러워. 그렇게 저는 소위 말하는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로 엘리트 코스를 밟게 되었죠. 서울대 로스쿨에 입학한 전 과 수석으로 졸업했고 바로 로펌에 취직했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커리어를 쌓아가는 동안에도 멀리 있는 엄마에게 전화하는 습관은 하루도 빼먹지 않았네요. 엄마, 이번 달 월급 들어왔어. 이제 용돈 더 많이 줄 수 있어. 5일장 그만 나가. 응? 아유, 힘들게 번 돈 엄마까지 주면 어떡해. 엄마가 아까워서 어떻게 써. 네가 번 돈 네 마음대로 써. 엄마가 결혼할 때 아무것도 못 해줄 텐데 열심히 모아야지. 엄마 아직 젊어서 장사하는 걸로 충분히 먹고 살아. 그러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 제 마음과 다르게 엄마는 저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하셨어요. 그래도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렸지만 엄마는 그 돈을 받아만 두실 뿐 계속 장사를 하셨죠. 로펌에서 일한 지 3년째 되던 해 같은 회사 선배를 통해 남편을 만났어요. 이름은 강재현. 서울 강남에서 태어나 자란 서울 토박이로 흔히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착실히 밟아온 인재였었어요. 그는 서울대 로스쿨을 나와 저와 같은 로펌에서 일하고 있었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의 차분하고 예의 바른 모습, 그리고 정장이 잘 어울리는 훈남 외모에 호감을 느꼈어요. 최 변호사님, 언제 식사 한번 같이 하실래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 연애는 남들이 그렇듯 순탄하게 서로에게 빠져들었죠.
서로 업무로 바빴지만 보고 싶은 마음에 틈틈이 시간을 내 잠깐이라도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며 1년이 지난 어느 날 같은 미래를 꿈꾸는 사이까지 발전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처음 그의 부모님을 만났을 때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듯한 느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지혜씨, 학교 어디 나왔다고 했죠? 서울대요. 그렇군요. 학벌이 우리 아들보다 더 나은 것 같아도 결국 스카이는 같은 그룹으로 묶이니까. 그럼 고향은 어디예요? 부모님은 두 분 다 건강하시죠? 해남이라는 곳의 작은 마을이에요.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음주운전 뺑소니에 돌아가셨고요. 지금은 어머니 혼자 계세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시어머니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걸 느꼈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았죠. 아, 시골이군요. 서울대 나왔다길래 우리 아들처럼 어릴 때부터 쭉 공부만 한 케이스라고 생각했는데 개천에서 용난 그런 경우인가 봐요? 엄마는 그런 말이 어딨어. 요즘 그런 말하면 차별로 큰일 나. 지혜씨, 미안해요. 우리 엄마가 원래 안 이러는데 내가 결혼한다니까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으신가 봐요. 실례가 되었다면 미안해요. 이 녀석이 계속 공부만 하고 한 번도 여자친구를 사귀거나 데려온 적 없어서 기본적인 걸 물어본다는 게 나도 모르게 너무 옛날 사람처럼 그렇네요. 부담 갖지 마요. 난 우리 아들이 좋다는 사람이면 무조건 찬성이니깐. 그렇게 어색한 그의 어머님과의 첫 만남은 끝이 났지만 말처럼 무조건 찬성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뜸해졌거든요. 물론 그 사람은 변함없이 저를 대하고 바쁜 시간에도 짬을 내며 변치 않는 사랑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결혼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건 그의 어머님이 분명 결혼을 반대하고 있다는 뜻인 건 분명했죠. 몇 번 만남이 더 있었지만 어머니는 교묘하게 제 출신을 언급하셨고 불편하다는 뉘앙스를 끊임없이 저에게 보내고 계셨거든요. 요즘은 시골에서 올라온 친구들도 정말 적응력이 빠른 것 같아요. TV나 인터넷 다 잘 되어 있어서 그런 거겠죠. 그쵸? 아무렇지 않은 듯 칭찬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한 말들도 결국 저의 출신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걸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싶어 하셨어요. 웃으며 하는 말이었기에 저 역시 웃으며 대응했지만 속으로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남자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했을 때 그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 제 편이 되어 말했죠. 지혜야, 정말 미안해. 나도 우리 엄마가 그런 분인지 이번에 처음 알았어. 옛날 사람이라 그래. 엄마가 어릴 때부터 강남에서 낳고 자라서 타지 사람을 잘 만나지 못했거든. 그래도 우리 결혼은 이상 없을 거야. 난 너 아니면 안 되니까.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고 결국 남자친구는 어머니 허락을 받아냈죠. 아마도 저의 학벌, 직업 때문에 그들의 반대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것 같았어요. 거기에 남자친구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저보다 6살 많은 그가 홍기를 놓칠까봐 조바심을 냈던 탓도 있었겠죠. 걱정했던 것보다 상견례는 무난하게 끝났어요. 저에게 했던 것처럼 저희 엄마를 대한다면 이 결혼 깨겠다는 마음 각오했거든요. 하지만 마음을 바꾸어 먹으신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를 깍듯하게 대하셨고 그런 모습을 보니 저 역시 처음에만 차가울 뿐 가족이 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태가 강한 사람. 내 손 안으로 들어오면 관과 쓸개 다 줘도 아깝지 않은데 그 선 안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이요. 저는 시어머니가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결혼식은 서울 호텔에서 치러졌죠. 시부모님 의견에 따라 화려하게 준비된 결혼식이었어요. 엄마는 서울에 결혼식 전날 올라오셔서 미용실에서 머리도 하고 맞춤 한복도 예쁘게 입으셨죠. 엄마, 괜찮아? 나보다 더 긴장한 것 같은데? 괜찮아. 그냥 이런 게 다 처음이라 좀 떨리네. 서울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데서 결혼하는구나. 우리 딸이 이렇게 TV에서 보는 곳에서 결혼할 줄 누가 알았어. 엄마는 울기 없기다. 알았지? 저도 엄마도 긴장한 탓인지 울기는커녕 어색한 웃음으로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시어머님이 저희 부부를 위해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내주셨죠. 전세금을 지원해 주신 덕분에 큰 부담 없이
회사에서도 가까운 곳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네요. 행복한 신혼생활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했어요. 남편의 사랑은 늘 한결같았고 저를 존중해 주었지만 단 하나, 저희 엄마에 대한 태도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처음에는 작은 일들이었죠. 그 냄새 나는 거 뭐야? 무슨 택배인데 박스를 열기도 전부터 냄새가 코를 찔러? 아, 이거 내가 좋아하는 꼬들빼기 김치. 엄마가 이번에 맛있게 되었다고 보내주셨거든? 오빠도 한번 먹어볼래? 아, 저리 좀 치워줄래? 냄새가 너무... 어? 아, 미안. 내가 냄새에 민감해서. 냄새가 너무 강하다. 젓갈을 많이 넣으셔서 그런가? 비린내도 나고. 냉장고에 넣으면 음식이 배일 것 같은데? 내가 냉장고 열기도 힘들 것 같고. 그래? 안 먹어봤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작은 냉장고 별도로 구마할게. 내 김치 전용. 그때까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땐 살아온 방식이 다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작은 김치 냉장고를 사면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다 지나고 보니 하나 둘 저와 저희 엄마를 향한 태도가 조금씩 틀어지고 있었더라고요. 언제는 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오빠, 무슨 일 있어? 좀 전까지만 해도 기분 좋았잖아. 그런데 왜 갑자기 인상을 쓰고 있어? 장모님이랑 자기 그리고 나 이렇게 셋이 사는 것 같아. 무슨 전화를 그렇게 오래 해? 그랬어? 5분 정도 한 것 같은데? 엄마가 멀리 있어서 자주 못 보니까 나 잘 지낸다고 말해준 거지. 왜? 서운했어? 요즘 바빠서 회사에서도 얼굴 잘 못 보고 퇴근해서 자기 전에 잠깐 우리 둘이 시간을 보내는 건데 통화를 그렇게 오래 하면 난 좀 그래. 앞으로는 줄이던가 짧게 했으면 해. 그땐 이런 말들이 왜 귀여운 투정으로 보였을까요? 사랑의 콩깍지가 씌이면 한도 끝도 없는지 신혼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분명해지더라고요. 남편은 제 출신 그리고 엄마를 은근히 불편해하고 있다는 것 말이에요. 오빠, 솔직하게 말해줘. 혹시 우리 엄마가 불편해?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하나 둘 쌓이자 제 마음도 불편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용기 내 말을 걸었는데 남편은 당황하는 기색 없이 바로 대답하더군요. 불편할 게 뭐 있어. 그냥 문화가 다르잖아. 살아온 환경이 다르니까 이해하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뿐이지.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맞는 것 같으면서도 이해하고 적응하는 게 굳이 필요한가? 배우자의 부모님인데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지만 인지하고 있고 적응한다는 말을 했기에 더 이상 말해봤자 꼬투리만 잡고 싸우자는 것 같아 그냥 넘어갔죠. 그 후로 결혼 생활이 지속될수록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남편이 저희 엄마와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시댁 행사가 있을 때는 항상 당연한 듯 가장 좋아하는 정장을 차려입고 참석하면서 친정 행사에는 추리닝 차림으로 가는 게 일상이었죠. 신경 쓴다 하면 편한 바지에 남방을 입는 형식으로요. 사소한 일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전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잘 보이고 싶은 사람에겐 옷차림부터 신경 쓰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렇게 남편의 행동 하나를 눈여겨보다 보니 어느덧 결혼 1주년이 다가왔어요. 이렇게 다 지나서 남편의 행동들을 정리해 글로 옮기니 간단해 보이는데 그간 회사 일도 바쁘고 가족 모임이 많았던 것도 아니니 1년이란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흐르더라고요. 결혼 1주년인데 뭐 먹고 싶은 거나 가고 싶은 거, 받고 싶은 선물 있어? 나 양가 어머님과 함께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양가 어머님? 나랑 먹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 잘 키워주신 덕분에 가정을 이루고 어느덧 1년이 되었잖아. 뜻깊은 자리니까 보답하고 싶어서. 그래, 그런 것도 좋겠다. 앞으로 결혼기념일은 우리 둘만 보낼 테니 첫 기념일은 함께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어디로 갈진 생각해뒀어? 강남에 새로 생긴 한정식집, 오빠도 알지? 지난번 대표님이랑 갔던데 거기 음식 괜찮더라? 거기 어때? 기분 좋게 이야기를 주고받던 중 남편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장모님은 시골 음식 좋아하시지 않을까? 시래기 뭐 그런 것 말이야. 우리가 향토 음식 파는 그런 곳을 예약하는 건 어때?
왜? 왜 우리 엄마는 시골 음식, 향토 음식 좋아할 거라 생각해? 우리 엄마도 맛있는 건 다 좋아하셔. 어? 아니, 그게 아니라 격식을 차려야 하는 곳이니까. 괜히 옷도 없으신데 불편하시고 그럴까봐. 장모님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곳에서 함께 하려고 했지. 우리 엄마를 배려한다는 게 향토 음식점 파는 곳이야? 옷도 없으신데라는 건 고급 음식점에 우리 엄마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고? 평소 쌓아뒀던 게 많아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직설적으로 묻게 되더라고요. 그 말에 남편은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마치 제가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모님 너희 엄만데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해? 아니, 우리 결혼식 때도 호텔 크고 화려하다고 어색하게 앉아 계시던 거 생각나서 밥 한 끼라도 편하게 드시라는 거지. 그럼 앞으로 엄마 배려해서 말한다고 시골 사람이니까 옷 없으신데 이런 말은 삼가해줘. 옷이 없으면 선물해드릴 수 있는 거고 지금까지 경험 못 해봤으면 경험시켜드리면 되잖아. 난 그러고 싶어. 남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알았어. 한정식 집으로 예약할게. 그렇게 예약했지만 남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시어머니만 결혼 초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고 생각했는데 남편 역시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그려지며 복잡했죠. 결혼 1주년 식사 자리가 시작되고 겉으로는 평화로운 식사 자리였지만 내면의 갈등이 더 커지는 자리이기도 했어요. 시어머님은 화려한 옷차림으로 오셨고 엄마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쓴 정장 차림이었죠. 하지만 식사 내내 대화의 흐름은 시어머니가 주도하셨고 엄마를 비롯한 저희는 그냥 듣는 사람이었어요. 최근에 강남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들으셨죠? 저희가 돈이 없어서 애들 아파트 안 사준 게 아니었거든요. 그새 가격이 하락했으니 작년에 샀으면 큰 손해볼 뻔했지 뭐예요. 그리고 혹시 저희 아들하고 제일 친하다는 우진이 아시나요? 이번에 세계적인 의사로 화학지에 나왔대요. 어찌나 대견한지. 어릴 때부터 걔네 엄마가 과외며 아주 발품 팔았거든요. 노력은 역시 배신하지 않네요. 엄마는 그저 미소만 지었을 뿐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한 채 조용히 식사를 하셨죠. 시어머니는 작정이라도 한 듯 저희 엄마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냈지만 그 어떤 질문도 소재에도 대답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남편에게 솔직하게 물었죠. 오빠, 어머님 원래 그러셔? 꺼내는 대화 소재마다 오빠나 나에 대한 건 하나도 없고 죄다 집값, 주식, 누구 잘 되었다는 이야기뿐. 우리 엄마한테는 아예 말도 안 거시는 것 같은데 아니 대답도 못하게 하시는 것 같았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평소와 다른 거 없다고 생각했는데 엄마도 장모님한테 말 많이 걸어드리려고 공통적인 집 이야기나 내 친구 이야기 꺼내신 거잖아. 평소 그러시는 분 아닌데 노력하는 게 눈에 보이던데? 그게 노력이었어? 나는 일부러 우리 엄마만 배제하고 대화 주제를 고르신다고 생각했는데 오빠 친구 우진이를 우리 엄마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가회며 그런 뒷바라지한 이야기는 왜 하시는 건데?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죠. 지혜야,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 때문인지 알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엄마는 그냥 평소에 관심 있는 이야기를 하신 것뿐이야. 동네 사람들 만나면 다 집값 이야기 아니면 누구네 집 아들 잘된 이야기를 하고 맞장구 치니까. 오빠는 내가 예민하다고 생각해? 그건 오빠 말대로 동네 아줌마들 만났을 때 이야기하는 거지 공통된 관심사니까. 그리고 다른 자리도 아니고 우리 결혼 1주년 축하 식사 자리였어. 그럼 적어도 오빠랑 내 이야기를 하셨어야지. 그랬으면 내가 이렇게 서운하진 않았을 거야. 의도적으로 그러신 건 아닐 거야. 그냥 서로 관심사가 달라져서 그런 거지. 내가 언제 엄마한테 이야기할게. 장모님이랑 있을 땐 자제해달라고. 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지만 마음속 작은 균열은 더 깊어졌죠. 남편이 저와 엄마를 대하는 태도에 일관성이 없다는 게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거든요. 거기엔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도 한몫 톡톡히 하고 있었죠. 결혼만 성사되었을 뿐 여전히 저의 출신, 성장 배경은 그들에게 이방인으로 치부될 뿐이었으니까요.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왔어요. 남편은 아주 특별한 생신 파티를 계획했다며 들떠 있었죠. 이번 엄마 생신 때는 특급 호텔에서 하루 지내자. 호텔에서?
하루 자도 되고. 그냥 저녁 늦게까지 먹고 마시고 놀다가 택시 타고 집에 와도 되고. 룸 잡아서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파티할 거야. 어머님 좋아하실까? 우리 엄마 호텔에서 먹고 노는 거 좋아하셔. 해외여행 가도 돌아다니는 것보다 좋은 호텔에서 이틀은 꼼짝없이 쉬는 거 좋아하시니까 분명 좋아하실 거야. 그래, 어머님 취향 저격했다면 나야 뭐 할 말 없지. 남편은 뿌듯해하며 더 자세한 계획을 설명했어요. 호텔 스파도 예약했어. 엄마 친구분도 3분 정도 초대할 거야. 그때 문득 생각난 게 있었어요. 참, 어머님 생신 보름 지나서 우리 엄마 생신인데 그럼 이번 호텔 예약하고 좋으면 우리 엄마도 예약해서 같이 즐기자. 그러자 갑자기 남편 표정이 굳었죠. 장모님? 부담스러워하시지 않을까? 고급스럽다고 편히 주무시지도 못할 것 같은데 친구분들까지 모시고 올라오기엔 차편이나 이런 것도 신경 쓰이고 호텔 안에 있어도 즐기셔야 하는데 우리가 모시고 다니면 서로 힘들 것 같은데 읍내에 괜찮은 고기 뷔페 있다고 하지 않았어? 잔치 있으면 예약한다는 곳 거기 예약해드리면 되지 않을까? 뭐라고? 어머니는 호텔에서 친구분들까지 초청해 스파랑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우리 엄마는 읍내 고기 뷔페나 예약하자고? 화만 내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야. 우리 엄마는 친구분들 부르니까 우리가 계속 안 있어도 되는데 장모님은 아니잖아. 친구분들까지 모시면 우리가 가이드 해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그럴 시간도 없고 익숙한 곳이면 서로 부담 덜하니까. 그리고 고기 뷔페 예약하는 것도 비용 무시 못해. 알잖아. 전체 내가는 데가 마찬가지인데. 매일 생신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오빠랑 나랑 교대로라도 가이드 해드리는 게 그렇게 큰 문제야? 어떻게 우리 엄마에게도 좋은 곳을 구경시켜드리려고 노력할 생각은 하나도 없이 쉽게 간단하게 익숙한 곳에서 이런 말들만 하는지 모르겠어. 어머님 생신 호텔에 사고 싶으면 그렇게 해. 나도 우리 엄마 호텔이든 해외여행이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남편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고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첫 심각한 부부싸움을 했어요. 결국 엄마 생신날 읍내 고기 뷔페를 대관하고 친구분들을 초청해 식사를 했죠. 호텔도 생각했지만 결혼하고 처음 돌아오는 생신 친구분들에게 자랑하고 싶다고 난생 처음 엄마가 먼저 말씀하셨거든요. 누군가 자식이 성공하면 읍내 고깃집 예약해서 식사 대접을 하는 거 그게 저희 고향 스타일이라면 스타일이었겠네요. 엄마는 성공한 자식이 결혼도 잘해서 이렇게 대접한다고 만족스러워 하셨지만 제 마음은 편치 않았죠. 더 나빴던 건 식사 도중 남편이 갑자기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다며 서울로 먼저 올라간 거였어요. 미안해. 지난번 마무리되었던 클라이언트한테 연락이 왔어. 다른 건 때문에 지금 당장 미팅하자고 해서. 알지? 꽤 큰 건이라 회사에서도 어떻게든 잘 보이라고 한 거. 나 먼저 가볼게. 너는 장모님 값 더 있다가 와. 하루 자고 와도 좋고. 저는 남편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났지만 중요한 미팅이라는 것도 알아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남편이 떠난 후 엄마는 저에게 물었어요. 너는 안 가봐도 돼? 회사 일이면 너도 가서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내 클라이언트 아니고 오빠 팀 전담이야. 꽤 큰 건이라 회사에서는 계속 유지하고 싶은 입장이라 할 수 없이 간 거지 뭐. 그럼 너는 안 가도 된다는 거지? 잘 됐다. 자고 갈 거지? 급하게 떠난 남편이 마음에 걸렸지만 오히려 저 혼자 남아 편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엄마를 보니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엄마와 행복한 1박을 보내고 다시 서울집으로 왔을 때 남편과 마주 앉았어요. 내가 모를 거라 생각했어? 뭘? 왜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한 거야? 정말 급한 일이었어. 설명했잖아. 제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자 남편은 시선을 피하더군요. 거짓말하지 마. 회사에 물어봤어. 아무 일도 없었대.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어요. 솔직히 좀 불편했어. 장모님하고도 아직 어색한데 동네 분들이 너도 있는데 사소한 법 관련 자문 구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고 분위기 보니 자고 와야 할 것 같은데 그럴 자신은 없고. 불편했다고? 그게 내 엄마라는 거 알고 결혼했잖아. 그런데 그게 불편해서 다른 날도 아니고 생신날 도망치듯 빠져나간 거라고? 당신은 당연히 당신 엄마니까 편하겠지. 나도 당신은 편해. 하지만 한치 건너 두치라고. 그럼 나는? 나는 어머님이 편하겠어? 내 엄마도 아니고 당신 엄만데?
무슨 말이야. 우리 엄마가 뭐가 불편한데? 결혼하고 한 번도 우리 집에 오신 적도 없고 매번 밖에서 사 먹고 편하게 헤어지고 호텔에 가더라도 각자 방 예약해 주시는데 불편할 게 뭐 있다는 거야. 알면서 굳이 두 분을 비교하자는 거야 지금? 제가 정색하며 말하자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 대신 이렇게 말했죠.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면 서로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렇다고 내가 노력을 안 하는 거 아니잖아. 네가 말할 때마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어. 그건 너도 알잖아. 노력?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빠 마음속에 있는 편견이 문제지. 엄마를 무시하면서도 그게 배려고 오빠는 노력하는 거라고 포장하고 있잖아. 무슨 소리야. 나는 장모님을 무시한 적 없어. 무시한 적 없는데 생일날 도망가? 아니, 도망친 게 아니라 오빠가 정말 우리 엄마를 단 1%도 무시하지 않았다면 거짓말하고 생신날 도망치진 않았을 거야. 그날 밤 우리는 큰 다툼 끝에 각자 다른 방에서 잤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지난 결혼 생활을 돌이켜봤죠. 처음엔 보이지 않던 남편의 이중적인 태도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니 혼돈이 되더라고요. 이게 단순한 환경 차이일까? 노력하고 적응하면 정말 달라질까? 아니면 강약약각인 남편의 본심일까? 그리고 그 다음은 생각보다 빠르게 찾을 수 있었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과 제 사이에는 미묘한 냉기가 돌았어요. 서로 말은 하지만 예전처럼 마음을 열고 대화하진 않았죠. 사실 저는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이 결혼이 정말 맞는 선택이었는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지. 그러던 어느 평일 오전, 갑자기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딸, 나 오늘 서울 가는 김에 니네 집에 들릴까 해. 내가 김치 담갔는데 맛있게 되었더라고. 네가 좋아하는 열무김치. 그거 가져갈게. 엄마, 갑자기 서울은 왜? 그것도 평일에? 아이고, 왜? 엄마는 서울 가면 안 돼? 아니, 안 되긴. 서울 멀어서 차 오래 타는 거 싫다면서 김치 전해주러 오신다니까. 혹시 무슨 일이 있나 걱정돼서 물어본 거지. 딸 얼굴 보러 가는 거야. 요즘 봄바람 불었는지 차 오래 타도 재밌네. 창밖 구경도 하고. 그래, 엄마가 안 힘들면 나도 엄마 얼굴 보고 좋지. 몇 시쯤 도착해? 10시 차 타고 가니까 너희 집에 가면 3시 좀 넘지 않을까? 나 오후에 집에서 컴퓨터로 잠깐 회의 예약할 수 있는데 집에 있으니까 걱정 마. 바쁘면 김치만 놓고 갈게. 부담 갖지 마. 뭔 부담, 엄마가 온다는데. 여하튼 이따 봐. 통화를 끝내고 남편에게 말했죠. 오빠, 나 이따가 오후에 회의 있는데 언제인지 몰라. 근데 엄마 온대. 내가 좋아하는 김치 들고. 그래? 뭔 대답이 그래. 장모가 멀리서 오신다는데. 여하튼 혹시 내가 회의하면 오빠가 엄마 좀 응대해줘. 잠깐이면 될 거야. 알았지? 그래. 엄마가 오신다는 말에 대청소를 시작했죠. 평일엔 로봇 청소기가 바닥을 열심히 쓸고 닦지만 화장실이나 주방 같은 부분들은 한 번씩 체크가 필요하잖아요.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부지런히 청소하다 보니 어느덧 오후가 되었더라고요. 시계를 보니 엄마가 도착할 시간이 되어가는데 때마침 회의를 시작한다는 말이 단체톡에 올라왔어요. 클라이언트가 시간 될 때 화상회의를 진행한다고 대기했던 터라 꼼짝없이 방에 들어갔죠. 얼마쯤 지났을까? 초인종 소리가 어렴풋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엄마에게 얼굴이라도 비추고 싶었지만 회의를 마무리해야 해 나갈 수 없었어요. 다행히 클라이언트가 워낙 바쁜 사람이라 또 다른 일정 때문에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었죠. 엄마가 왔나 싶은 마음에 방에서 급하게 나와보니 식탁 위에 커다란 김치통이 놓여 있었어요. 어렴풋이 들었던 소리가 우리 집 초인종 소리가 맞았구나 싶으면서 내심 기분이 좋아졌죠. 오빠, 엄마는? 화장실 가셨어? 아니면 쉬신데? 저는 엄마가 준 김치통을 정리하려고 분주히 움직이면서 거실에 있는 오빠에게 물었어요. 거실 소파에서 노트북을 하던 남편이 고개를 들며 무미건조하게 대답했죠. 가셨어? 가셨다고? 어딜? 어디긴 내가 그것까지 어떻게 알아. 다른 볼일 보러 가셨거나 집에 내려가셨겠지. 무슨 말이 그래. 회의 끝나고 점심 먹으러 같이 나가자고 말했는데. 됐어. 내가 전화해보면 알겠지. 전화하지 마. 그냥 가셨는데 왜 해. 그러니까 나랑 약속했는데 그냥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문자를 보내신 것도 아니고. 내가 보냈어. 뭐?
들어오시면 괜히 앉아 계시다가 자고 가신다고 할 거 아니야, 불편하게. 손님용 이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잠깐만. 그러니까 지금 오빠 말은 멀리서 나 김치 주겠다고 온 우리 엄마를 그냥 문 앞에서 돌려보냈다는 거지? 김치만 받고? 어차피 김치 전해주러 오시는 거였다며. 그럼 김치 전해 받았으면 된 거지. 안 그래? 내가 분명 아까 잠깐이면 된다고 내가 회의할 동안 우리 엄마 응대 좀 해달라고 말한 것 같은데? 그래. 그래서 문 앞에서 응대했잖아. 걱정 마. 장모님 불편하시지 않게 웃으며 말했으니까.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고맙다는 말도 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화만 내지 마. 화가 안 나게 생겼어? 멀리서 온 장모님 들어오라는 말도 안 하고 물 한 잔을 드린 것도 아니고 문 앞에서 김치통만 받고 고맙다고 말했다는 게 말이야 방구야. 뚫린 입으로 말하면 그게 다 말인 줄 알아? 너란 인간 아주 끝을 보여주는구나. 야, 말이 좀 지나치다. 여기 엄연히 말하면 우리 집이야. 너와 내가 함께 사는 집이라고. 왜 네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는데? 집에 손님이 들어오려면 합의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야 서로 불편하지 않지. 난 장모님 들어온다는 말에 동의한 적 없어. 그러니 별거 아닌 걸로 시비 걸지 마. 그렇게 장모님 걱정되면 지금이라도 전화해서 밖에서 만나든가. 그건 네 마음대로 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일단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2번 눌리고 엄마가 받으셨죠. 엄마, 지금 어디야? 왜 그냥 가셨어? 딸, 회의 끝났어? 급하게 볼 일이 생겨서 김치만 전해주고 왔지? 미안, 밥 먹자고 해놓고. 무슨 급한 일인데? 어디야? 내가 그리로 갈게. 나 방금 고속버스 탔어. 마침 바로 있어서. 급하게 가봐야 하는 거니까 맛있게 먹어. 알았지? 엄마, 미안해. 내가 하필 그때 회의에서. 괜찮아. 내가 급하게 왔다 가서 그렇지? 다음에 또 오면 되니까 김치나 맛나게 먹어. 엄마 입엔 좀 싱거운데 먹어보고 소금 좀 뿌리든가 하고. 엄마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지만 티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느껴졌어요.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돌아섰죠. 이제 속 편해? 왜 또 화살이 나한테 와? 남편의 말에 속에서 부하가 치밀어 오르며 한 소리 하려는데 김치통을 꺼내니 통 바닥에 서류 봉투가 보였어요. 봉투를 꺼내 열어보니 아파트 계약서였죠. 그것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와 같은 단지의 계약서요. 이름을 보니 놀랍게도 엄마와 저 2명 공동명의가 되어 있었고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돼 들여다보니 바로 옆동 같은 평수였는데 전세가 아니라 분명 매매 계약서였죠. 이게 무슨... 한참을 멍하니 계약서를 바라보는데 남편이 다가와 물었어요. 뭐 그렇게 보는 거야? 순간 계약서를 감추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남편에게 건넸어요. 엄마가 이거 놓고 가셨어. 남편의 계약서를 받아 읽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이게 뭐야? 왜 장모님하고 당신 이름으로? 나도 몰라.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하셨는데. 남편이 계약서를 휙 내던지더니 소리쳤어요. 그래서 갑자기 오셨구나. 이런 걸 보여주려고. 뭐야, 우리 옆동에 집을 사셨다고? 근데 왜 당신 이름이야? 아니, 당신 이름은 그렇다 쳐도 장모님 이름은 왜 들어가? 뭐야 이건. 돈이 어딨다고 이런 짓을 해? 남편은 계약서를 바닥에 던진 채 소리를 질렀어요. 마치 누군가 자신을 속인 것처럼 화를 내고 있었죠. 이게 사기 아냐? 장모님 이런 돈이 있었다고? 우리 결혼할 때는 다 가난한 척하더니. 순간 무언가가 제 마음속에서 확 터졌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가난한 척?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가난한 척을 했다고? 엄마는 정말 가난했어. 평생 장사하시면서 힘들게 사셨어. 근데 엄마가 열심히 모은 돈으로 딸 도와주려는 게 뭐가 문제야? 문제? 그걸 묻다니. 이건 재산 은닉이라고. 결혼 중 재산을 몰래 빼돌린 거잖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너랑 나랑 공동명의가 아닌 게 재산 은닉이 아니라 뭐야? 재산 은닉? 웃기지 마. 내가 언제 우리 돈을 빼돌렸어? 엄마가 평생 모은 돈으로 한 거고 나 모르게 준비하신 거야.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혼인 중 제3자인 장인장모가 사위나 며느리가 아닌 자신의 자녀에게만 증여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돼. 부부 공동재산 아니라는 거 알잖아. 설마 몰라?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고?
이런 식이 뭔데? 눈눈이 너랑 똑같이 하는 거? 내가 뭘 어쨌는데? 몰라서 물어? 그동안 우리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 안 나? 항상 불편해하고 시골 출신이라고 무시하고 오늘도 문 앞에서 쫓아 보냈잖아. 그것도 혹시라도 들어오면 자고 간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남편은 변명하려 했지만 더 이상 들을 마음이 없었어요. 이제 알겠어. 엄마가 왜 이걸 몰래 준비하셨는지, 왜 이 계약서를 오늘 주고 가셨는지. 너 같은 놈이랑은 끝내라는 거야. 남편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이었죠. 무슨 소리야 갑자기. 이혼이라니. 이런 식으로 끝내겠다고? 갑자기가 아니야. 결혼하고 나서 계속 쌓여온 거야. 처음부터 너와 네 부모님은 내 출신을 무시했고 내 엄마를 차별했어. 난 참고 살았지만 오늘 너는 선을 넘었어. 저는 방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필요한 것만 챙기면서 남편에게 말했죠. 나머진 나중에 가지러 올 거니까 건들지 마. 오늘은 당장 나갈 거야. 너 같은 인간이랑 1분 1초라도 같은 공간에 있기 싫어. 정말 미쳤구나. 생각해봐. 지금 화가 나서 그런 거잖아. 진정하고 다시 얘기하자. 어쨌든 장모님은 계속 해남에 계실 거고 그 집으로 들어가면 우리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거잖아. 진정? 지금 내가 잠깐 화났다고 생각해? 그래. 너라는 인간 머리에서 나온 게 딱 그 수준이지. 서울집 놔두고 왜 우리 엄마가 해남집에서 살겠냐? 꿈 깨셔, 이 버러지 같은 인간아. 말이면 단 줄 알아? 그래, 그래도 오빠인 내가 참는다. 그만큼 성질 부렸으면 됐으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이러는 건 아니지.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남편이 팔을 잡아당겼지만 뿌리치고 현관문을 열었죠. 어디 가려고? 갈 데도 없잖아. 내 집으로 가는 거야. 방금 알게 된 내 집. 문을 쾅 닫고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해방감이었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밖으로 나오자 고민이 되었어요. 정말 가도 될까? 우리 집일까 싶었던 거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지금 어디야? 나? 왜? 아까 전화해놓곤? 나 집 나왔어. 엄마가 전해준 계약서 보고. 봤어? 혼자 나온 거야. 그럼 뭐 하고 있어? 계약된 집으로 오면 되는 거지. 엄마 그 집에 있어. 진짜? 알았어. 금방 갈게. 같은 단지 옆동이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초인종을 누르자 엄마가 문을 열어주셨죠. 딸, 깜짝 놀랐지? 엄마도 이제 서울 사람 된다? 엄마를 꼭 껴안았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엄마, 이게 다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들어와서 얘기하자. 너 쓰고 싶은 방 써. 거실로 들어가 앉자 엄마는 따뜻한 차를 내오셨어요. 집은 새로 꾸민 듯 깔끔했고 이미 몇 가지 가구들도 들어와 있었죠. 엄마, 도대체 이 집은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엄마는 왜? 길게 얘기해 줄게. 사실 이 집은 원래 내 거였어. 뭐라고? 네 아빠랑 결혼하기 전에 친정오빠, 그러니까 네 외삼촌이 미국으로 이민 갔잖아. 그때 이 아파트를 샀었어. 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계시던 시절엔 3개월에 한 번씩 서울에 오실 때 여기서 지내셨고, 근데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이 집이 그냥 오빠 명의로 비어 있었더라. 그런 얘기 한 번도 들은 적 없는데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네 아빠랑 결혼할 때 친정에서 반대가 심했거든. 가난하다고. 그래서 나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척하고 결혼했지. 외삼촌도 이 집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했고. 그런데 갑자기 왜? 한 달 전에 외삼촌한테 연락이 왔어. 내가 아직도 시골에서 고생한다는 걸 듣고 미안했대. 그래서 이 집을 나한테 줄 테니 서울 와서 편하게 살라더라고. 근데 나는 굳이 서울까지 올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 그러다 문득 네가 생각이 났지.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있는 내 딸.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서 외삼촌한테 이 집을 나랑 네 이름으로 해달라고 했어. 그래도 괜찮대. 어차피 미국 살면서 한국 올 일도 없고 집이 비어있는 것보다 가족이 사는 게 좋다고. 엄마, 처음엔 받지 말까 했어. 근데 생각해봤어. 우리 딸이 개천에서 용났다는 소리 안 듣게 해줄 수 있는 거라면 받아도 되지 않을까. 딸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선물이 될 것 같아서 받았어.
저는 펑펑 울었어요.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저를 위해 희생하셨는지 새삼 느껴졌죠. 그리고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내 딸, 이제 네가 좀 편해져야지. 무슨 뜻이야? 네 남편 나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 날 무시하는 거. 처음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오늘 그냥 문 앞에서 쫓아내듯이 보낼 때 확신했지. 너 같은 놈이랑은 헤어지라는 거야. 엄마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도 웃음이 나왔어요. 엄마, 나 방금 짐 싸고 나왔어. 잘했다. 내 딸이 현명하네. 그 말에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지쳐 있었지만 마음이 편안했죠. 그날 밤 남편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왔어요. 하지만 하나도 받지 않았죠. 다음날 아침 사무실로 출근하자마자 동료 변호사 민지를 찾았어요. 민지야, 나 상담 좀 해줄 수 있어? 무슨 일이야? 나 이혼하려고. 민지는 놀라면서도 금세 이해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동안 제가 남편과의 갈등을 털어낼 때마다 들어준 친구였거든요. 드디어 결심했구나. 내가 도울게. 민지에게 말하고 이혼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이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지혜야,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말 없어. 이혼하자.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 우리 관계가 그렇게 하찮았어? 하찮은 건 네가 우리 엄마를 대하는 태도야. 그리고 네 마음속 편견이고.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리고 그 집 재산 분할 문제도 있어. 그건 당연히 부부 공동재산으로. 아니, 그렇지 않아. 잘 알면서 왜 이래? 그리고 그 집은 원래 우리 외삼촌 명의였던 거고 엄마랑 내 이름으로 바꾼 거야. 네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어. 남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죠. 법적인 부분은 둘 다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끝내면 조용히 합의 이혼하자. 그동안 네가 우리 엄마를 그리고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민지가 다 알아. 필요하면 증인으로 나설 거야. 남편은 제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고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어요. 결국 조용히 합의 이혼을 하기로 했죠. 이혼 후 저는 엄마와 함께 새 집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서울 생활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하셨지만 점점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시장 구경도 다니고 동네 주민과 교류도 하면서요. 딸, 이제 엄마 서울 사람 다 됐지? 그러게 엄마가 이렇게 사람들 만나기 좋아하는지 몰랐어. 재밌네. 다들 해남에서 땅 부자였는 줄 알아. 갑자기 올라왔다니까 딸이 성공했냐고 묻기도 하고.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로또 맞았다고. 그럼 다들 제일 부러워한다? 뭐라고? 엄마도 참. 저는 엄마를 꼭 안아드렸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은 그 집을 나온 것이었어요. 이제 저는 엄마의 사랑 속에서 그리고 저 자신의 용기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가치를 무시하고 소중한 가족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감히 떠나세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뿌리까지도 소중히 여기는 거 아닐까요? 엄마,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들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